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과 시내 면세점 개설 등 광주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이 기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이 오는 27일에 열리는 미쓰비시 중공업 주주총회에서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단을 모집합니다.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드론의 산업화를 가로막는 규제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광주 번역 공청회가 오늘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열립니다. 광주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나 시내 면세점 개설 사업이 결실을 맺으려면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계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14년째 제자리 걸음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단지 내 상가시설 건폐율을 완화시키고 분양형 호텔 건립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상가시설 부지가 기업들이 요구한 면적의 절반가량인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불과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 제출 시한이 열흘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입지를 하는 기업은 겨우 2곳 정도입니다.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향후 잘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원래 목적대로 잘 작성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광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시내 면세점 특허. 정작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 대기업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광주를 찾는 외국인이 적은 데다 관광 산업마저 침체돼 있어서 대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투자의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광주에 와서 눈으로 보고 즐기고 먹고 마지막에 면세점에서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4만여 명.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1%만이 광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속개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수만 전 5.18 유족 회장 등 시민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지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두환 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 노역 피해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 현지 방문단이 구성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오는 26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찾아갈 방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오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쓰비시 중공업 주주총회에서 강제 노역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의 강제 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지만 낮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지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오늘 낮 12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일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했고 한낮 기온은 구름에 햇볕이 차단되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드론의 산업화를 가로막는 법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낮아서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들이 고흥군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드론 산업 관련 10개 기업들은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기업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드론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농업은 물론 치안, 해양, 기반시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모두 갖췄어도 아직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농업용 드론 회사들은 그래도 뭐 매출이 뭐 10억 이상, 100여 대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아직 많은 규제 때문에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현재 엄격한 관련 규제법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항공 사진을 촬영하려면 국방부에 7일 전까지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야간 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산단에서는 드론 촬영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드론의 산업화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국내 법 규제만도 항공안전법, 전파법, 약사법, 의료법, 통합방위법 내 30여 가지 조항에 이릅니다.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다른 물체와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 제도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군은 먼저 공만 항공센터 공역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 특례 지역 지정을 추진해 산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험, 평가, 인증 시스템 구축과 드론 제조 기반 확충, 전문 인력 양성까지 공을 국내 최대 드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동력 산업인 드론 산업. 앞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관련 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압직류 배전 사업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압직류 배전 사업이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구축되고 있는 해당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중압직류 배전은 전기차의 무선 충전 시스템 변화 등에 활용되는 사업으로 배전 분야와 재생에너지의 개통연계 기술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모두 14명의 위원이 참석해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들려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광주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대구를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7일까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군공항 이전과 혁신도시 협력기금 조성 등 광주와 전남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들이 막다른 길에 놓여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추가 이전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와 해법을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공항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대상으로 추진된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지조차 선정이 되지 못한 상태고 국방부도 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군공항 이전은 총 13단계를 거쳐야 되는 복잡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자체 이전 건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인데 지금 이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홉 번째 단계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승인하는 거고 마지막 13번째가 종전부지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데 가장 핵심은 이전 예상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인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전 예정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도시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 하에서는 소수의 반대만 있어도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서 공론화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그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을요 2021년까지 무안공항에 통합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군공항 이전에 가닥이 안 잡히면 이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간공항만 이전되고 전투기로 인한 군 소음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 게 광주시의 상황이고요. 그렇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민간공항을 받으면서 어차피 소음은 증가하는데 전투기를 안 받는다는 것도 또 논리적으로 좀 취약한 거고요. 양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민간공항 이전 문제도 쉽게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현행 제주, 광주 노선의 민간공항이 사실상 이전하는 건데요. 네. 민간공항만 이전하고 불편만 감소되고 소음 피해는 그대로 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남 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는 이상 예정대로 이 합의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생의 분위기가 깨졌다라는 대체적인 평이 나오는데요. 지금 광주시와 나주시가 기금 조성 방법과 그 시기를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뭐 간략하게 좀 풀어주실까요? 네, 법적으로 보면 나주시의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를 광주 전남이 나주에 추진했고 그 명분으로 한전을 유치한 것이라는 거죠. 그 취지에서 본다면 나주시가 빨리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네. 이 기금들이 광주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방세 수입은 법적으로는 온전히 나주시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주시는 광주시로 오기로 되어 있던 공기업을 나주시에 양보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없어졌다는 거죠. 네. 공동발전 상생의 취지에서 나주시가 빨리 이런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나서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다 보니까 광주와 전남의 관계가 많이 어그러져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놓고도 약간 딴배를 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험치인데요. 결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한전공대도 마찬가지고 공동혁신도시의 과실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가져가고 있고 광주시는 명분만 얻고 실익은 얻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네. 혁신도시 시즌2가 2020년까지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22년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결국은 광주 전남이 상생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경쟁에서 출혈 경쟁을 해서 결국은 상생이 아니라 공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거중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광주와 전남의 현안들을 공동으로 컨트롤할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 광주 전남의 협력 관계 어떻게 복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셨던 민관 거버넌스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권한이 없는 조정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거중 조정에 성공한 적이 없고요. 네. 울산공대 유치 사례가 성공 사례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했던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거중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의 강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김치타운에서 만들어진 김치가 위생 불량 판정을 받아 학교 납품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에 따르면 광주 김치타운에 입주한 모 업체가 생산시설의 위생 불량 등을 이유로 학교 급식 공동 납품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에서 탈락한 뒤 문제가 된 시설을 보완했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무신고 판매를 해온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음식점과 식품 제조업체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해서 판매한 업체 2곳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디저트를 판매한 업체 1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광주 전남 호우특보 블랙 이글스 에어쇼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광주 전남 호우특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광주 전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죠.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들어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고 7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아니, 저 내일 출근하는데 갑자기 분위기 태풍? 태풍급 바람과 집중호우 예보에 출근과 통학을 앞둔 누리꾼들은 크게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상공을 화려하게 수놓은 에어쇼 보셨나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공군 참모총장배 항공우주대회 광주 전남 예선대회에 앞서 축하 비행을 펼친 건데요. 진짜 또 잠 못 자겠네. 와, 나 집 떠나 있을래. 흔히 볼 수 없는 에어쇼지만 열리기도 전부터 쏟아지는 소음에 대한 민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집중! 광주 MBC 온라인 콘텐츠 요즘 것들의 경제에서 취업 준비생을 위해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이고 졸업이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클린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식사부터 대중교통 이용, 면접을 위한 숙박까지 다양하게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신설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 더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에 요즘 것들의 경제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잘 맞춥니다. 빠져나갑니다. 1루에 있던 박민우 3루 통과. 홈으로 볼은 3루로 볼 양의지 3루에 들어가고 3루까지 양의지 들어갔습니다. 선취점 NC 다이노스. 잘 받아 때립니다. 좌중간 타고 중견수 키를 넘었어요. 3루를 돕니다. 볼 연결 중계 플레이. 그러나 손시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김태진의 1타점 적시타. 오른쪽 우익수 3주자 뛸 준비. 이명기 전진하면서 홈으로. 홈의 승부 빗나갑니다. 김태진의 득점. 다시 폭투예요. 3주자 뛰어듭니다. 막지 못합니다. 박민호의 득점. 이제는 4대0. 카운트 밉니다. 오른쪽에 타. 2루에 던져 김선빈 3루 돌아 홈으로. 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홈승부. 홈에서 먼저 쓰는 김선빈. 한 점을 따라붙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빠졌어요. 볼넷 밀어내기 볼넷. 그러면서 이제 점수는 2점 차. 이거는 도루잖아요. 오른쪽으로 멀리 비행하는 타구입니다. 담장쇼. 상대 불펜 쪽으로 공을 날려보내는 나지완. 시즌 6호 홈런. 그리고 경기는 한 점 차.
상황에서 딱 하나 쳐버렸어요. 나지만이. 오른쪽이에요. 높게 떴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 이 타구가 파울리역에서 잡히면서 경기 종료. 제주도에는 면세점이 많아서 중국 보따리상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값싼 숙소를 찾는 보따리상들이 오피스텔을 불법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 박성동 기자입니다. 면세점이 몰려 있어 중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되는 장소를 찾아 단속반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나타나 자신들을 대리 구매상, 일명 따이공이라고 말합니다. 为了旅游还是就旅游代购吧。旅游代购。对对对，就是旅游代购。 2층 침대가 질비한 30평 남짓한 공간에 10여 명의 중국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달 숙박비 20만 원을 건물 주인이 아닌 오피스텔을 빌린 한국인에게 지불한다는 게 중국인들의 설명입니다. 정상적인 오피스텔 임대 가격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신제주에 집중된 면세점을 찾는 따이공들이 경비를 아끼려고 몰려드는 겁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서의 숙박업은 모두 불법.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소방관리나 위생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개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예약하고 비밀번호를 받기 때문에 감시가 쉽지 않습니다. 막상 현장을 덮쳐도 둘러대기 일수. 지인을 통해서 왔다. 우리는 돈을 안 낸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 버리니까 이런 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법 제정에 더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올 들어 적발된 불법 숙박업은 110여 건. 이미 지난해 적발 건수 101건을 훌쩍 넘었고 이 가운데 40건이 고발됐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피스텔에서 일어나는 불법 숙박업이 단속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0잔을 넘을 정도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인데요. 이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로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상용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페 등에서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 이른바 커피박은 모두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실제 커피에는 원두의 0.2%만 사용되고 나머지 99.8%는 커피박입니다. 연간 원두 수입량이 14만 톤을 넘는 만큼 쓰레기 처리 비용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말로 만든 커피박을 통째로 열분의 반응기에 넣습니다. 500도로 가열해 수증기로 증발시킨 뒤 급속 냉각하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원유로 바뀝니다. 이 설비의 전환 효율은 50%, 하루 2.5톤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커피로 만든 원유의 발열량은 리터당 6,500kcal, 기존의 나무 등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1.5배가량 높습니다. 생산된 원유는 벙커 CU 정도의 수준인데 정제 과정을 거치면 가솔린 같은 고급 연료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7개구에서 시범적으로 커피만 수거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연결이 되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팀은 해당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해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브라질이나 베트남 등에서 커피콩을 수입해 신재생 에너지로 가공하는 후속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지난달 광주 광덕 중고등학교가 친일 음악가의 교가를 교체한 데 이어 광주 대동고등학교에서도 친일 잔재 교가가 청산됐습니다. 광주 대동고등학교는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첫 사업으로 친일 음악가 김동진 씨가 만든 곡을 없애고 공모를 거쳐 허걸지 작곡가의 곡으로 최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중앙여고와 광주일고에서도 교가를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는 등 광주 교육계에 교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출근길은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지만 낮부터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지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오늘 낮 12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일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기 시작했고 한낮에는 특히 구름에 햇볕이 차단되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구름 가득 끼어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3도 안팎으로 한낮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3도, 강진도 23도로 전망되고요.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이후로는 맑은 날을 보이겠고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